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마지막 4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4편 마지막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배우 오재하 님이 또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셨어요. 대신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저희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올해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 쫙 정리하고 또 지난 방송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가 된 것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성남시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저희가 원래 성남시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만 저희 일정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성남 FM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공보실 쪽으로 저희의 이제 제안서를 전달을 했고 공보실 측에서 그리고 따로 시장님께서도 이제 좋은 이제 의견 감사하고 답변을 준비해서 드리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저희가 이렇게 촉박하게 한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드리는 바람에 또 연말에 바쁘시기 때문에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답변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방송 제작을 매냥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말까지는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급하게 현재 상황 그대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오해를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어떤 정책을 제안을 했는지 지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바로 얘기한 게 아니고 방송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내용을 이제 썼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성남시에 계신 분들은 저희의 제안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1번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 인증제.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 등 효율 이런 걸 확인하고 인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방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역량을 이제 보여주고 증명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남시 안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인증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계획도 받고 이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의 사용량도 줄이고 에너지 정책을 지방이 이제 좀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 지방의 어떤 정책들을 다 맞춰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액션을 보여주자 이런 내용이 1번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 인증제. 그리고 2번은 탄소 발자국 지원 사업입니다. 성남시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 인증되거나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되는 제품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좀 진행해 달라. 사실 탄소 발자국 인증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시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걸 소식을 제가 잘 못 봐서 이런 제안을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해조류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조금 특색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좀 약간 재미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죠. 김이나 미역 같은 거 이제 양식장에서 그 해조류들이 의외로 이제 탄소를 이제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아마존 밀림이나 이런 곳들, 나무가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얘네들이 한다. 그래서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아마존이 뭐 지구의 허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바다에 있는 해조류나 뭐 산호나 이런 것들이 사실 탄소를 소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조류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자취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또 어떤 영양적 미네랄이나 좀 부족하기 쉬운 것들을 채우기 좋거든요. 게다가 뭐 식이섬유도 그렇고, 또 그 옛날에 그 무슨 가난 그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분이 있는데, 말린 미역을 꼭 먹어라. 말린 미역 굉장히 저렴한데 그걸 먹음으로써 다양한 요리도 할 수 있고요. 뭐 국도 끓이고 뭐 무침도 하고 할 수 있고, 부족하기 쉬운 어떤 영양소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글을 올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성남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등의 해조류 제품들을 지원하는 게 어떤가. 그에 더해서 어떤 해조류를 생산하는 지방과의 어떤 MOU를 체결해서 그 양식장과 아예 계약을 맺고 일정 물량을 이제 계약 농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농업에서는 그게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많이 하죠. 아예 그 밭을 사버리는 개념으로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물량은 우리가 이 정도의 가격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에 전량 수매하겠습니다. 뭐 이런 계약을 좀 맺어가지고 그 물량을 어떤 성남 시민들에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떤 식생활도 개선할 수 있고, 그에 더해서 이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어떤 양식장이나 이런 곳들도 훨씬 더 많은 또 지구의 탄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이미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방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거 할 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겨울철 위주로 이제 난방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러 올 때, 어떤 신청하러 올 때든 수령하러 올 때, 혹은 수령하러 뭐 신청을 했을 때 그 해당 주소에 맞게, 왜냐면 이제 그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제가 생각한 이 해조류 지원 사업의 기준과 꽤 부합하지 않을까,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같은 대상을 정해서 해조류 어떤 식품 지원 이런 걸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봤고요. 제안 4번,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이제 성남시에 뭐 시청 앞에도 있고 광장이나 뭐 여기 중앙공원, 여기 동이 어디죠? 그 서현동에 있는 중앙공원과 뭐 이런 공터가 넓게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곳들에 이제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뭐 소규모라 할지라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구비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왜 했냐면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게 성남시가 상당히 비중이 낮았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아리백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대도시, 좀 인구가 많고 이런 도시에서는 뭐 현재 갑자기 100% 달성하는 건 사실은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아리백을 지금 당장 저 100%로 달성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시설들을 확충하고 시설들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더 늘렸다라는 걸 매해 증명해 나가면 그건 충분히 유의미한 어떤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노력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는 이제 중앙에서 대부분 통제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당 예산들을 받아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밑바탕을 위해서라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떤 지방에서 되게 아리백을 이미 초과해서 달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뭐 바다가 넓어서 바다에서 뭐 풍력 발전을 하고 수력 발전을 하고 뭐 이런 데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뭐 산 위에 이제 막 높새바람 부는 데서 이제 풍력 발전하고요. 성남시의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 현실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심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라는 걸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좀 앞장서 가지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어떤 이 성남시의 역량을 이제 증명하는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수거 취약지역 개선 사업. 이거는 지금 저희 작업실 앞에 또 그렇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봤던 것들인데 분리수거가 뭐 아파트 단지나 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하고 있는 잘 관리하고 있는 곳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수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뭐 비닐봉지에 대충 다 후두룩 다 넣고 그냥 내놓고 아니면 분리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 부분도 되지 않고 뭐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뭐 투명한 페트병 또 따로 분리하면 또 더 도움되고 막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 지켜지는 지역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켜본 바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실이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현관 앞에 내놓는 것들을 보면 이건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엉망인데 싶은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알리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알리는 거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별로나 어떤 그 세부 지자체별로 개선을 좀 진행해서 우리 이만큼 좀 실질적인 수치가 나아졌다. 이만큼 관련된 뭐 재분류하는 데 드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도 좋고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아니면 실제로 이게 재생되는 어떤 수치가 이렇게 늘었다. 뭐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무슨 이유로 재생이 안 되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줄였다. 어떤 홍보나 어떤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거를 더 나아진다고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예를 든 게 뭐냐면은 뭐 이제 뚜껑은 ACDP인데 몸통은 페트병이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마시는 음료수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뚜껑이 성분이 달라요. 그게 뭐 아마도 뚜껑을 딸 때 어떤 좀 더 부드럽게 따기 위해서나 뭐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제작을 할 건데 생수든 음료수든 확인해 보시면 뚜껑 디자인이 아니죠. 뚜껑 재질이 거의 100이면 100 다릅니다. 이런 것들 분리하는 거 이런 거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뚜껑을 딸 때
따고 나면 그 밑에 그 링 남아 있잖아요. 그거 분리하는 방법이나 그거 분리하는 어떤 사실, 그냥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 이런 것도 우리 잘 모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방송 제작하면서 알아보면서 추가적으로 안 사실이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분리수거병 했던 기억 때문에 알던 것도 있고요. 제가 전방에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그 GOP 해발 800m 고지에서도 분리 다 합니다. 군인들은 또 그런 거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다 해서 조금이라도 안 돼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게 그 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까지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뭐 군대에 있어 제가 말년이었고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철저함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하고 발전을 하고 하는데 어떤 지속 가능함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철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좀 해보게 되거든요. 진짜 뭐 과자 봉지 같은 것도 재질이 다 의외로 다릅니다. 그런 것도 다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다 세척하고 다 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묶어서 내려보내고, 그걸 내려보내요, 차로. 그 분리수거 그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차가 따로 운행합니다. 군대 그 GOP에서는요. 이거 뭐 군사 기밀 아니겠죠? 그리고 뭐 병 뚜껑 따로, 병 몸통 중에서도 뭐 샴푸통 재질은 따로, 뭔 따로, 뭐 LDP 따로, HDP 따로, 페트병 따로, 뭐 PP 따로, 아더 따로, 막 플라스틱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정 그리고 지자체 하나하나의 현장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재활용이 제대로 안 돼,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소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리고 그걸 수치화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 그런 모델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떵떵거리는 거죠. 성남시 우리 이 정도 했습니다, 떵떵거려 봅시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걸 보고 와, 우리가 분리수거를 조금 신경 썼더니 이렇게까지 이제 수치가 좋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재활용이 되고,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를 했겠구나 라는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안들의 총체적인 어떤 내용들에서 저희가 기대한 건 뭐였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민 참여해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찾아본 결과 뭐 독일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중앙에서 진행하고 수립하고 있고, 시민 참여는 고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뭐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인구도 100만에 육박을 하고 어떤 산업의 규모, 어떤 뭐 소득의 규모, 모든 것들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것들은 직접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우리가 해볼게, 너네가 그냥 다 하면 이제 지방마다나 상황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이 정도의 역량이 있고 이 정도로 권한을 받아올 수 있어 라는 걸 좀 증명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너지 정책이 계속 그 하위 조직으로 내려와야 한다. 뭐 제 꿈일 수도 있지만 뭐 동 단위, 뭐 구 단위까지 내려와서 뭐 결국에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어떤 참여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거를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한번 이런 걸 해볼게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성남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제안을 해서 보내드렸던 거고요. 관련해서 제가 사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기대한 부분은 있어요. 이걸 지금 성남시에서 답변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하지만 아직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힌트 아닌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에너지 정책 얘기하면서 짜잔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뭔가를 해내겠다. 바로바로 당장 뭔가 대세를 바꿀 수 있는 뭔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자체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희가 지금 작은 라디오 방송국이고 작은 라디오 제작 팀이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제작했지만 그리고 되게 시시콜콜하고 소소한 내용으로 이제 제안서를 썼죠. 그 제안서의 내용이 막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좋아, 너의 제안서 내용을 읽어봤고 이러이런 내용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반영해서 정정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있어. 그리고 이러이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러이런 이유로 어렵지만 추후에 상황이 변할 경우에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시 내부 상황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당장 내년이라도 조금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볼게. 아니면 내년 예산은 이미 아마 다 이제 했잖아요. 그럼 추경을 하든 하반기 예산에 반영해 볼게. 이런 식의 좀 답변을 좀 사실 바랬습니다. 이게 저희가 분리수거 취약지역 개선 사업 제안 5번이죠. 그 제안을 쓸 때도 자꾸 얘기했던 게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효능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분리수거를 하는구나. 그게 끝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그냥 작게 크게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혹은 또 재활용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이런 효과들을 가져오고 이런 실제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구나라는 걸 계속 강하게 느껴야만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좀 만들어 주시길 사실 바랬습니다. 저희가 만든 방송이 이제 어떤 답변을 받아가지고 관련된 정책에 반영이 되든 혹은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가 비전문적으로 만든 이 정책들을 바로 반영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도 알아요. 왜냐? 정책을 하려면 일단 구의원, 시의원 분들이 관련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순히 행정에서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 쓰려면은 그분들의 어떤 허락도 있어야 되고 의결도 있어야 되고요.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고 추진되는데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고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주사회 시민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 해달라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안을 하면 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바랬습니다. 이게 사실 참 효능감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사실은 어떤 후보들이 준비해놓은 그런 정책들을 보면서 투표를 하죠.
그 정책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을 하시든 뭐 도정이든 뭐 다른 이제 지자체든 국가든 정책을 진행할 때 이제 투표 외에 그 이후에 당선 이후에 정책을 더 제안하고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이런 거 제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떤 규모가 있는 단체 규모로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분들께 어떤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하고 그걸 또 그분들이 또 듣고 그분들이 또 만들어서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들이 내가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안해봐야겠다. 그럼 제안하면 이게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라고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 있구나. 최소한 바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내 개인 한 명, 사실 뭐 약 100만 명 중에 한 명인 작은 의견이잖아요. 뭐 저희 뭐 한 명은 아니고 2명이지만 여튼 작은 의견이지만 그거를 듣고 고려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이 정말 요식행위로라도 진짜 그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라고 뭐 그냥 뭐랄까 약간 매크로처럼 오는 답변이라도 좀 오기를 사실은 바랬습니다. 그런 매크로 답변 사실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성남시에서도 이제 이런 시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제작하면서 제안서를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매크로처럼 감사합니다. 뭐 잘 좋은 의견 감사하고 뭐 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고 싶어서 기한이 좀 걸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뭐 시민으로서 제안을 하고 소리를 내고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시도 아니면 뭐 국가도 구도 뭐 모든 어떤 단위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주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일개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일개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구고 시고 동이고 국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모든 걸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걸 무시해서도 안 되는 참 어려운 그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부디 나중에라도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제가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방송을 제작 지원한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성남 FM 방송국도 그렇고 성남시에서 주신 공식 답변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어떤 동력입니다. 큰 강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이 방송을 또 들어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또 이런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더 많은 어떤 좋은 내용들로 방송을 만들어서 또 제안도 하고 성남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보여주는 이제 작은 액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송 진행하고 제작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조금이나마 이끌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들, 아마 전달된 정책 제안서가 지금도 그 공보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네, 버리지 않았다면 저희가 다 여러 가지 루트로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선을 통해서도 이제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그 파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뭐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 다 마치시고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고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내용의 지원이래. 더 좋은 내용의 제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녹음들을 하반기에 대부분 했죠. 기획을 이제 상반기부터 하고,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대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마무리 멘트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제가 제작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일단은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구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직 모르고 있는 게 많은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많이 알고, 뭐 분리수거 병도 했었고 많이 알기도 하고 실천도 많이 하고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간과하고 넘어간 게 많았는가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작업실에 아직 그 정수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긴 좀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끓여가지고 마시는데 작업실에서는 이제 큰 드리로 이제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한 병 정도가 나와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일주일이면 그 6개 드릴을 다 마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그러면 내가 이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건가. 뭐 이런 것들도 갑작스럽게 체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를 저 혼자 사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담았던 뭐 플라스틱 포장과 이제 음료를 담았던 포장과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 성분이 뭐지? 이거 재질이 뭐지?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내놔야 될까? 그리고 생수병이나 이제 투명한 것들은 또 따로 내놓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관리사무소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방송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의미 깊지 않나 싶어요. 저희 팀에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왜냐면 이걸 만들면서 알아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탄소 발자국 이런 거 사실 그냥 살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거를 지금 누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지? 나는 이거 못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건물들도 뭐 건물들 소방법이나 이런 거에 알았지, 건물에 대해서도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는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방송이 전 개인적으로 어차피 뭐 이 방송을 몇 명이 듣든 저에게 뭐 딱히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뭐 한두 가지라도 내 일상에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른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일상에서 어떤 부분은 조금 내가 뭐 수고롭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그냥 별거 아닌 정도의 그냥 한두 번의 손짓만 추가해도 충분히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계속 들자면은 그 라벨 있잖아요. 그 페트병 라벨. 요즘에는 라벨이 없는 제품도 많이 나오고 라벨을 더 떼기 쉽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라벨을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고도 사실은 개인이 하면 정말 쉬워요.
한 12초에서 15초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수거했을 때 그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분류해서 다시 라벨 제거하고 하는 데는 비용과 인력이 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를 재생하고 어떤 제품들을 재활용하고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큰 단위에서 또 어떤 걸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고루고루 해보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개인이든 뭐 어떤 공적인 일에 계신 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들어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이런 부담스럽죠. 많은이 아니라 뭐 작은 생각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뭐 당장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인류의 문명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작은 걸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느끼고 그러면 조금 더 손이 가는 거, 조금 더 번거로운 것도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뭐 작은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오랜 기간 거쳐가지고 완성해서 한 번에 오케이 완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작은 목표들이나 작은 어떤 단계들을 두고 추진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뭐 많은 어떤 심리학자분들의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효과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해보면 훨씬 더 이제 결국에 큰 목표로 나아가는데 추진력을 강하게 얻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개인들, 저도 개인이죠. 개인 시민들도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씩 이 방송을 통해 혹은 그냥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고, 혹시나 뭐 시정, 뭐 구, 뭐 도 어딘가에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신다면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이제 뿌리부터 이렇게 모여 가서 국가적으로 그걸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좀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게 사실 인류가 지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봐요. 환경 문제는 사실 단순히 뭐 누구 한 명, 누구 한 국가 뭐 이렇게 국한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니게 되어버렸고, 뭐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다, 뭐 지자체가 중요하다, 국가가 중요하다, 지역이 중요하다, 뭐 아시아가 중요하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아무리 기술이 빨리 개발되어도 뭐 행성을 옮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그렇게 노력들을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진행한 이 방송이 매우 미미한 티끌만큼의 그런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만드는 동안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